하지만 1년이 지난 구형 AP라도 긱벤치 점수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7세대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3년 만에 신형 아이패드 미니가 출시되었습니다. 24년에는 아이패드 11세대를 제외한 모든 아이패드 시리즈가 출시되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출시한 아이패드 미니 7세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면에는 전작인 아이패드 미니 6세대와 거의 똑같은 사진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박스 두께를 봐서는 충전기는 그대로 들어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구매한 것은 128GB 퍼플 색상이고요. 이번에는 색상이 총 4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퍼플, 블루까지 총 4가지로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퍼플 색상과 스타라이트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전작 대비 달라진 점이라면 비닐이 없어지고 다른 아이패드처럼 종이로 된 봉인 스티커만 떼어내면 됩니다. 방향대로 이렇게 스티커를 떼어내고요. 네,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안쪽에는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종이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잠깐 빼놓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 구성품이 들어가 있고요. 맨 위에는 이제 설명서가 들어가 있죠. 네, 이제 애플 로고 스티커는 없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20W 고속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C2C 충전 케이블도 들어가 있는데요. 패브릭 소재입니다. 구성품은 이게 끝이고요. 네, 그럼 이제 아이패드 미니의 본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원부터 먼저 켜줄게요. 일단 첫 느낌은 전작인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새로 산 느낌이라고 해야 될 듯 합니다. 디자인적으로 바뀐 부분이 없고요. 심지어 크기도 완전히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전작과 동일하고요. 8.3인치 16대 10.5 비율이고요. 패널은 IPS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미네이팅 처리와 반사 방지 코팅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전면 카메라가 전작과 동일하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 모드 기준으로 좌측에 카메라가 위치해 있고요. 최근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나 에어처럼 중앙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이 전원 버튼 겸 터치 ID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 홀이 양쪽으로 총 4개가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양쪽으로 하단의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프로가 붙는 부분을 보면 전작 대비 표시가 조금 작아진 것이 달라진 점이고요. 그리고 후면을 보면 퍼플 색상인데요. 이게 실제로 봤을 때 꼭 실버 색상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연한 퍼플이라서 옆으로 살짝 돌려야 퍼플 색상 같은 느낌이 들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봐도 실버 색상처럼 느껴집니다. 일단 표면 질감은 전작과 비슷하지만 색상 톤은 완전히 다르고요. 미니 7세대가 조금 더 연한 색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후면 카메라도 미니 6세대와 동일합니다. 다만 트루톤 플래시의 이 형상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니 6세대와 완전히 동일하고요. 가로폭은 195.4mm이고요. 이 세로 길이는 134.8mm입니다. 두께도 6.3mm로 동일하고요. 이 무게도 293g으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이 아이패드 미니가 좋은 것은 이렇게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패드치고 가벼운 편이라서 여성분들이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듯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전원은 제가 미리 켜놨고요. 이렇게 다른 기기를 사용하신다면 메시지가 바로 뜨죠.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만 시켜주시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생체 인식은 터치 ID 센서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습니다. OS는 아이패드 OS 18.11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스펙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AP는 A17 프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AP는 작년에 출시했던 아이폰 15 프로에 적용되었던 AP죠. 하지만 1년이 지난 구형 AP라도 긱벤치 점수가 2900점대까지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퀄컴의 최신 AP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 조금 낮은 점수이죠. 전작인 미니 6세대 대비 거의 800포인트 더 높게 나오는 성능입니다. 이게 1년 전에 나온 AP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다만 아이폰 15 프로에 적용되었던 A17 프로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이폰 15 프로에는 6코어 GPU가 적용되었지만 미니 7세대에는 5코어 GPU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램은 8GB이고 LPDDR5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작 대비 2배나 더 많아진 용량이고요. 추가로 램 규격도 업그레이드 되었죠. 용량을 2배나 더 늘린 이유는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에 이렇게 용량을 더 늘려준 것으로 보이고요. AI를 돌리면 램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용량도 64GB가 없어지고 128GB, 256GB, 512GB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작 대비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애플 펜슬 프로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애플 펜슬 2세대 대비 달라진 점이라면 바로 스퀴즈 기능이죠. 이 기능은 애플 펜슬 프로의 압력을 감지하는 기능이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움켜쥐면 도구 모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펜의 이 동선을 최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없어지는 것이죠. 지원하는 앱은 기본적으로 애플에서 만든 이 메모장과 프리폼 앱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굿노트 6에서도 이 스퀴즈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탭을 사용할 때 애플 펜슬 프로에서 햅틱 반응이 느껴지는 것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편한 것이 이중 탭이 정확하게 실행이 되었는지 피드백이 확실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배럴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붓이나 만년필 그리고 형광펜을 사용할 때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죠.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애플 펜슬 프로에 완벽하게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기능은 필기할 때보다는 그림을 그릴 때 정말 편한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애플에서 만든 이 메모장이나 프리폼 앱을 사용할 때 보면 애플 펜슬 프로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펜슬의 그림자가 보여지고요. 화면에서 이 펜슬의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실제 필기구를 가지고 필기하는 듯한 착각이 들도록 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와 필기감도 거의 차이가 없어서 이질감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가격적인 부담이 크겠죠. 애플 펜슬 2세대와 동일한 가격이지만 다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될 겁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면 바로 아이패드 미니의 언어가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설정해 보면 애플 인텔리전스 및 시리라는 메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상단에 보면 이 아이패드가 한국어로 설정된 경우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만약 아이패드 미니를 구매해서 영어로 설정을 하셨다면 메모 앱에서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AI가 만들어주는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역이나 요약 기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어가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이 사진 편집에서 클린업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삭제하고 싶은 부분을 골라서 색칠을 해주면 삭제가 되고요. 사진마다 이 어색한 부분도 있고 감쪽같이 삭제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인 미니 6세대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작 대비 개선된 점은 바로 젤리 스크롤 문제입니다. 젤리 스크롤은 가로 모드에서는 보기 힘들고요. 세로 모드에서 글을 읽으면서 스크롤을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스크롤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할 때 표시가 많이 납니다. 전작인 미니 6세대는 심했지만 미니 7세대는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니 7세대도 이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천천히 하면 조금 있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니 6세대는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미니 7세대 셀룰러 모델에는 심카드 트레이가 삭제되었고요. 대신 물리심이 아닌 e심만 지원을 합니다. 혹시 데이터 나눠 쓰기를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용량도 전작과 동일한 5124mAh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몇 년 만에 후속 모델인데 용량을 최소한 6000mAh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펙상 사용시간은 동영상 재생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최대 10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사용시간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20W 정품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충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 타입C 충전기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충전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미니 7세대를 기다린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반응은 전작 대비 좋지 않은 분위기이고요. 미니 6세대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 당일 품절되었었거든요. 일부 모델인 셀룰러 모델만 조기에 품절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전작 대비 달라진 부분이 크지 않고 기존의 미니 6세대를 사용하던 분들이 갈아타게 되면 애플 펜슬 프로까지 다시 구매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10인치 이하에서 쓸만한 패드는 아이패드 미니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필기는 물론이고 영상이나 게임을 하실 분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괜찮은 기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뭐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만약 미니를 새롭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니 6세대보다 미니 7세대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 미니 7세대 개봉기였고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아,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